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98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문제가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를 제가 얘기해보면 문제 1번이요. 그리고 문제 3번, 그리고 문제 6번, 7번, 9번. 그래가지고 다 맞으신 분들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리고 다 맞기가 좀 어려웠던 게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출제 미스인 것 같아가지고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행정청의 재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음 위법하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2번이요. 구 주택건설 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은 강학사항 특허죠. 특허니까 재량행위죠. 동그라미 3번이요. 숙박용 건물의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여기까지 슬래시 하신 맞죠. 근데 뒷부분 틀렸죠.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기속행위이건 재량이건 따지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기속행위라고 해서 항상 100% 여러분 요건 충족했다고 항상 100%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대한 다른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제가 보기엔 출제 오류요. 그 앞단에 보게 되면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재량권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거를 맞는 말로 봤거든요. 그 출제자는요. 그런데 판례 문구 읽어보면요.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그래요. 그 얘기인즉슨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효과가 아니라 요건 부분에 대한 재량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건 부분에 대한 재량, 요건 재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량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단 틀렸는데 일단 뭐 출제 교수의 의도대로 그냥 맞는 거로 봅시다. 치사하지만 뒷부분이요. 사실을 오인해서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다. 그럼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니까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죠. 계속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동그라미 1번. 행정행위 불가변력은 못 바꾼다는 얘기죠. 당의 행정행위를 못 바꾼다는 얘기지. 동종의 행정행위? 다른 대상이라면 여러분 살펴봐야 될 내용도 다르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인정될 수가 없죠.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게 시험에서의 합격자 결정과 선거에서의 당선자 결정인데 다른 시험 응시자, 다른 그 다음에 선거 출마자에 대해서 불가변력이 인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동그라미 2번이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 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서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리고 불복 절차에서 직권으로 취소가 된 거죠. 그럼 준사법적 행정행위요.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을 기계적으로 이의신청도 그 준사법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불가 변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불복해서 구제 받았단 말이죠. 그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구제를 마음대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처분이 불복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확정됐다. 그럼 이거 뭐요?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소송지기 못한다는 것일 뿐이에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이 확정되고 언더라인 쳐볼까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대해서 기속되어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무엇에 대한 개념정이에요? 이건 기판력에 대한 개념정이죠. 불가의 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가로 기판력이 발생했다. 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고 그럼 민사법원은요. 당의 과세처분이 적법행위인지 위법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 개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죠. 이미 철거 집행 끝나버렸는데 무슨 개고처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그 뒷부분이 미리 그 개고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동그라미 3번 설명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위법하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무효 판결 혹은 취소 판결 없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미 철거집 대집행이 완료되면요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그에 앞서서 개고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판결, 취소 판결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이미 건물 철거 집행이 완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당 무효확인 소송이나 취소 소송은요.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가 되는 겁니다. 문제 3번 볼게요.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는 당연히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켜야 되겠죠. 이에 위배해서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당 주민대표, 그리고 해당 주민들은 지자체, 소속하고 있는 군수, 이들은 해당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이들이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했다. 그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때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의 하자는 중대 명백해서 무효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경우에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구하고 제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 다툰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밀란이 일어납니다. 밀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자가 당연 무효 사유이고, 그래서 90일 도과하고 나서도 무효하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도 좀 까다로운 그 판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는 행위시법주의 그래가지고요. 당행정청이 처분을 할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해서 장애 등급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장A 정도가 중한지에 따라 판단하겠죠. 이때는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릅니다. 여러분,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다. 약간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어떤 겁니까? 사고가 발생한 때죠. 교통사고 발생했다. 추락을 했다. 그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잖아. 그래서 사고 발생할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 뒤에 장애연금 지급 결정할 때 법령이 아니라고요. 이거 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고 발생할 당시에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거지, 나중에 뒤에 법 개정이 되어서 1급, 2급, 3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사고 발생할 당시에 법에 따르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여기까지 원들은 쳐보세요. 이미 전제를 했죠. 적법한 건축물이라고요. 그럼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당연 무효죠. 당연 무효인 하자는 승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전제로 행하여진 후행 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지평기고 처분 역시 당연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하자 승계, 당연 무효인 하자는 언제나 승계된다. 동그라미 4번이요.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 이거 이유제시 하자죠. 절차상 하자 언제까지 치유할 수 있어요? 소재기 전까지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상고심 계류 중 세액 산출 근거의 통지가 행하여지면 상고심은 무려 대법원이죠. 대법원 단계에서 이유 제시했다고 해가지고 하자 치유 되겠습니까? 아니죠. 소재기 전까지 이유 제시를 했어야 돼요. 4번 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 잘랐단 얘기죠. 자르면 항상 처분입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공무원인지를 봐야 돼요.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이건 뭐 면직 처분이죠. 만약에 계약직 공무원이면요. 공법상 계약이 해지입니다. 처분성이 없어요. 동그라미 2번.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언더랜 취득, 협의 취득. 협의 취득의 법적 성격은 뭐예요? 사법상 매매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은 묶어놓으시고요.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 계약직 공무원이죠. 계약직 공무원의 위촉과 해촉은 공법상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해촉은 뭐예요? 공법상 계약의 해지니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블라블라에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묶어서 비교해야 되는 게, 동그라미 4번 세 번 줄에 보수 삭감이라고 나왔죠. 이건 공무원을 자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징계하는 거죠. 징계. 감봉 처분이에요. 감봉 처분.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법상 정해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일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불복은요. 불복도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징계 처분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종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주변에 동료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일 센 게 파면이죠. 그 다음이 해임이고, 그 다음이 강등이고요. 그 다음이 정직이고, 그 다음이 감봉이고, 맨 마지막에 견책. 모두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여러분 지금 이게 법 개정돼가지고 용어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바뀌었죠.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처분성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없어요. 개별법에 다양하게 규정돼 있고, 여러분 행정계획에 대해서 처신, 확공, 입행제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들어갔죠. 그런데 규정이 별게 없어요. 이익 형량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획 확정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서 일정한 행정처분, 이게 일정한 행정처분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였죠. 이걸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자죠. 이 자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계획 변경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죠. 동그라미 4번이요.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이죠.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대요.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뭐요?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거죠. 그렇다면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6번이요. 행정상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번도 까다로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속권이 없어도 가능해요. 법률의 속권이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법률 유보 원칙이죠. 여러분, 이 정보 공개 조례는 침입적인 성격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다만 뭐는 적용돼요?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돼요.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정보 공개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여러분, 일반법, 특별법 간의 관계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이 아니라 해당 특별법,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까다로웠죠. 6번 동그라미 3번, 저도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틀릴 뻔했어요. 6번의 동그라미 3번 해설 보시게 되면요, 제가 코멘트 적어놨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국가안전보장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적용하게 되면요, 자꾸 정보공개 청구 들어가가지고 이게 해당 국가안전보장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해당 법조문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어요. 언더라인 친구 보니까요. 제8조 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의 작성 및 비치 공개라 그랬죠.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및 공개는 이게 국가안전보장 관련된 정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요, 관련된 절차, 목록 비치에 대한 절차 관련된 내용에 불과하거든요. 절차 관련된 내용 공개할 때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자고요.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및 공개, 언더라인 치고, 이건 실체적 사항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차적 사항입니다. 제가 코멘트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동그라미 3번 보니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보 목록, 그쵸? 목록의 작성, 비치 및 그 공개는 실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절차적인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공공기관에 의해서 보유 작성되는 정보가 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다. 당해 정보가 전체적인 정보류, 예컨대 엑셀 파일이야.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할 수 있고,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럼 공개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를테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자 명단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 공개 관련돼서는요,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후원한 사람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돼 있어. 근데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자에 대한 명단이 궁금하다. 정보공개 청구하게 되면요, 그 중에서 300만, 그러니까 보면 10만 원, 20만 원 후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리고 300만 원 초과해서 후원했으면 뭔가
로비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공개를 해야 돼. 그래서 300만 원 초과 후원자 명단만 엑셀 파일로 별도로 편집해서 보내줍니다.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편집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편집해서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도 좀 까다로웠죠. 좀 까다로웠다기보다는 좀 예외적인 판례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약간 좀 의문스럽긴 했어요. 7번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 이게 자주 나왔던 거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 강제하는 게 목적이죠. 시정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의무를 이행했대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은 달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설사 시정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다고 할지라도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이 맞지.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4번과 묶어서 비교하시래요. 동그라미 4번.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했어도요.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건 해당 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개개 판례를 좀 암기하는 게 필요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뭐요? 자, 이행을 해야 되는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한 기간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홀딩꽃의 맨 마지막 보게 되면요.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비례해서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어떤 게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 그랬거든요. 법 위반 사실 공표 안 하게 되면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법 위반 사실 공표하라 그랬는데 막 한 달, 두 달 늦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공정거래위원회를 둘러본 거죠. 한편 법 위반 사실을 빨리 공표를 해야지 국민들이 오해를 안 할 거야.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요. 불이행한 기간에 비례해서 일종의 무슨 모를까? 뭐 지연 가산금 비슷하게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그라미 4번 맨 마지막 줄이에요.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비례해서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어떻다? 동그라미 1번 선지와 비교하자. 이게 잘 안 나오던 판례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나오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제가 알려드리는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코멘트에 달아놨습니다. 일단 코멘트에 1번 선지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그랬고요.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과 니에는 같은 내용이죠. 이거 모은송원 면허는 강학상 특허죠. 그리고 기존업자의 이익은 경업자로서 법률상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디귿의 경우는 인근 주민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거고, 근데 미음의 경우는 경원자 관계죠.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 다 나왔네요. 기업과 니은은 경업자 관계 특허, 디귿은 인근 주민, 리을은 경원자 관계, 미음은 경원자 관계. 자, 리을의 경우가 틀렸죠. 사증 발급, 사증이 비자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게는요, 비자 발급, 사증이 비자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리을도 코멘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게 되면요, 리을에서 재외동포를 제외하고는 재외동포한테는 여러분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청하면은 F 비자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F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즉 재외동포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습니다.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킬지는요 대한민국 정부 마음입니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사정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번도 약간 문제가 좀 비열하긴 했어요. 아주 쪼잔한 문제는 아니고 동그라미 1번은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맞죠? 그런데 소송 비용은 이게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그 효력을 유지하는 거죠. 즉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을 한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이요.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렇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 이거 뭐요? 사정 판결의 필요성입니다. 이건 변론 종결시. 그리고 지금은 행정소송 규칙이 개정되어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못 박아놨거든요. 근데 예전에 판례가 변론 종결시란 말을 썼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여러분 변론 종결시란 말 나오면요 사실심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푸세요.
혹은 만약에 출제 교수가 그냥 변론 종결시를 오답으로 유도하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 지금은 행정소송규칙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명확히 나왔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답을 상대적으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때 변론 종결시의 의미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이해하고 풀자. 동그라미 3번이요. 사정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되죠.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뭘 제기할 수 있습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4번. 한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도 가능해요. 원고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거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인데 여러분, 손해배상 등 나왔죠. 이거. 어디에 청구하는 겁니까?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건 항고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이 소속된 행정주체가 피고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틀린 겁니다. 해당 코멘트 보세요. 약간 비열하지만 또 비열하지도 않아요. 관련 청구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해당 행정청에 속한 뭐다? 행정주체다. 이렇게 한번 풀고 나면 다음번에 안 틀리겠죠. 또 틀려요. 근데 또 여러분들 이거는 정리할 때 자기가 몰랐다는 걸 정확히 메모하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10번도 여러분 까다로웠습니다. 행정심판법상 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기억. 직권에 의한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가 있다. 신청에 의한 고지가 뭡니까? 해당 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만 고지해 주는 거죠. 직권에 의한 고지는요.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10번의 기억은 뭐로 연결되냐면요. 해당 해설 보게 되면요. 직권 고지는 처분의 상대방, 불이익 처분이죠.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고지고요.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할 때는요. 상대방한테 당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신청에 의한 고지는 이해관계, 이때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3자겠죠. 법 조문상으로는 제3자라고 나왔지만 이건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니은이요. 고지는 불복 제기의 가능성 여부 및 불복 청구 요건 등 불복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여기까지는 맞죠.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처분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직권 고지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된다. 그렇죠. 직권이란 말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항상 고지하라는 얘기잖아요.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이죠. 자, 리을이요. 불고지나 오고지가 처분 자체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니은에서 여러분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 그랬죠. 행정심판 불고지하게 되면요. 안날 90일을 도과했다고 할지라도 이튿날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편의 특례를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고지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려줬다. 그러면은 행정심판 원래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려줬다. 그럼 그 긴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혜, 특례 혹은 편의를 주는 겁니다. 처분 자체력인 영향이 없어요. 미음 보겠습니다. 신청에 의한 고지의 경우에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고지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를테면 여러분 연탄공장에 대해서 영업허가 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인근 주민들이 황당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거 불복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이 해당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정확히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10번도 어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좀 어려웠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정리하시고요. 10번은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내용 있죠? 그것도 보도록 하세요. 다 제가 다른 코멘트 오늘은 다 보셔야 되겠네. 네, 수고하셨습니다.